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청 주관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와 진로 진학 준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의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단 미술대학 지원팀에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1부는 보시는 것처럼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전반적인 이해와 내용으로, 2부는 미술대학 입시 변화와 진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미술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미술대학의 전공을 정할 때 단순하게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뭘 할까요? 물어봤을 때 디자인을 해라 라든가 회화를 해라 라든가 단순하게 전공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학생들이 미술대학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라는 전공을 정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또는 목표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술대학에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회화, 조소, 디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미술대학 전공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개에서 14개까지 전공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이지만 디자인에서도 시각인지, 영상인지, 제품인지 또는 텍스타일인지 등등을 학과에 대한 소개를 좀 안내문 같은 거를 읽어보고 나서 전공에 대한 결정을 하기를 권유드리고요. 미술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일반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6번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에서 3번 지원할 수 있는데, 미술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실기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수시 실기 전형은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고요. 수시에서 비실기 전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정시 역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으로 나뉩니다. 정시도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고요. 수능 100% 전형이 비실기 전형을 대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고3 아이들 기준으로 전국 미술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미술대학 선발 인원이 17,000여 명 정도 돼요. 사실 이게 각 학교마다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 학년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 전국 미술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7,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미술대학 정원 자체가 워낙 적고 미술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 문이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술대학은 크게 수시에서 약 62%, 정시에서 약 38% 정도를 선발하고요. 수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전국 단위로 통계를 내어본 거예요.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이 약 50%, 그 이외의 전형으로 약 50%를 뽑고요. 생각보다 실기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약 77%, 그 이외의 전형이 나머지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지역별로 나눠봤습니다. 서울권, 인천 경기권, 지방권 이렇게 나눠봤더니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이 전국 단위로는 보시는 것처럼 약 50%지만 서울권만 보시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실기 전형이죠. 전국 단위로는 약 18%인데 서울권을 보시면 36%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목표하는 대학이나 희망하는 대학이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잖아요. 이 서울 경기권에서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인원과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인원이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실기만 준비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술대학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정시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전국 단위에서 약 77%인데 서울권이나 경기권이나 지방권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전과 달리 미술대학을 진학하는데 이 성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성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인데 단계별 실기전형이에요. 수시에서 단계별로 선발하는 실기전형.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화면을 보시면 국민대 미술학부, 경희대 미술학부, 서울대 미술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히 디자인 관련 학부들을 보시면 1단계 선발을 모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별 실기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내신으로 2단계 실기평가를 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20배수, 10배수, 5배수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이 1단계 교과 내신 성적 컷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 실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2단계에 가서 실기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학교들 중에 단국대, 경기도 용인에 있죠. 단국대나 올해 에리카가 단계별 실기 전형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에리카나 단국대 같은 경우 1단계에서 20배수를 선발하는데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에 3점 중후반에서 1단계 통과 컷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사회가 내가 3등급 중반 정도의 내신이 나오지 않으면 단국대나 에리카 2단계 실기 시험을 보러 갈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로 올라가시면 이제 서울과기대나 뭐 서울시립대나 단계별 전형을 하는 이 학교들은 그러니까 2등급 국영사, 2등급 초중반에서 1단계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단계별 실기 전형을 하는 대학을 들어간다 이러면 국영사 내신이 2등급 그래도 중후반 정도는 되어야 2단계로 넘어가서 실기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계별 실기 전형입니다. 정시도 단계별 실기 전형이 있어요. 정시는 단계별 실기 전형을 보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단계별 실기 전형을 보는 학교를 한번 보세요. 국민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미술대학들이죠. 이 최상위권 미술대학들은 모두 1단계에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시면 5배수, 많아봐야 10배수, 4배수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국영탐 100분위가 90% 정도는 나와야 이 학교들의 2단계 실기평가를 보러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내가 지원을 희망한다면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을,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2단계 실기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정시 전형에서 실기 반영 비율보다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지금 대학의 한번 이름만 보시겠어요? 서울시립대부터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중앙대까지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워너비 대학들이죠.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고 저도 우리 반 아이들이 여기를 가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이 대학들이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실기 반영 비율보다 수능 반영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실기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성적을 1도 안 봐요, 수시에서는. 근데 정시로 넘어오는 순간 서울여대도 수능을 60% 반영하고 실기를 40% 반영하죠. 실기 학원을 3년, 4년 정도 다닌 친구들 또는 내가 실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모두 도전하는 학교가 건국대죠. 근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내신 10%를 빼는 대신에 수능 10%를 추가해서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실기 실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던 학교라고 인식되어졌던 건국대마저도 실기보다는 수능 반영 비율을 훨씬 높게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지금 소개하지 않은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은 경기권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40에 실기 60% 정도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권에서 교과 플러스 실기로 선발하는 인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학교 이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을 버리고 가기에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학교들인 거죠. 그래서 서울권, 경기권 최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매우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대 이외에도.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학생부에 들어있는 미술 활동이나 미술에 대한 소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좀 주목해야 될 학교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작년까지는 정시에서 50명을 수능 70에 실기 30%로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15명을 비실기로 선발합니다.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특기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은 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서울과기대도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이화여대 또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디자인 학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동양화부터 섬유 텍스타일까지 미술대학 전 과에서 전 전공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총 5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화여대도 예체능 서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1단계 서류고 2단계 면접이 즉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인 거죠. 또 어쨌든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도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경기대나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인원을 점점 해마다 줄이지 않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다, 내신 성적이다. 그리고 역시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미술대학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영상 관련 학과나 미디어 관련 학과 또는 패션 관련 학과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인천대 디자인 학부라든가 중앙대 실내환경 디자인 학부라든가 또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이 캠퍼스 자율전공은 제가 이제 줄여서 인자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캠퍼스 자율전공 괄호 인문예능, 자연예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선발하고 교과전형으로도 선발하는데 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할 때 반영하는 교과목이 인문예능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미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탐구와 미술 중에 이수 단위수가 많은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고 아이들이라든가 미술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아이들은 이 캠퍼스 자율전공 교과를 지원할 때 국어, 영어, 수학, 미술로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주로 교양 선택이나 교양 필수를 하다가 2학년 때 홍익대 내에 있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 전공이고요. 미술대학으로 전입하는 미술대학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약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시도 역시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미술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도 대부분 영상이나 또는 의상, 의류 디자인, 패션 쪽이나 이런 데가 많지만 경희대나 서울과기대나 중앙대나 세종대처럼 아이들이 실기 전형으로 준비하는 디자인 학부 계열들도 이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특히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많이 놔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경희대라든가 서울과기대라든가 상명대 천안이라든가 홍익대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과목에서 수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즉 국어, 영어, 탐구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비실기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정시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실기가 완성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본인의 내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200일 이상 152일 이상 남은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갈 거예요. 정시 실기 전형을 목표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입시 결과들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공지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작년도 그러니까 2020 정시 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시각디자인학과 평균 백분위가 88.9예요. 11%까지가 2등급, 그러니까 1.99 등급인 거죠. 11% 지나면 2등급이 시작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기대 실기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시각디자인 통과 컷이 89%, 백분위 89%, 즉 1등급 후반까지 나와야 여기를 합격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낮은 과도 한번 보시면 도예학과가 가장 낮은데요. 80.89가 평균 백분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실기를 되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것은 평균 백분이고요. 최고 백분위가 있고 최저 백분위가 있겠죠. 본인의 실기 실력이 흔히 하는 말로 원탑이다.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러면 평균 백분위가 여기서 한 10 정도 낮아도 가능한 거고요. 본인의 실기 실력이 그래도 중간 정도다. 뭐 잘하는 편이다. 이 정도 하면 이 평균 백분위를 받아야 이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기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내가 생각해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기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면 이 성적보다 훨씬 좋은 백분위가 나와야 이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명대 천안입니다. 상명대 서울 아니고 상명대 천안이에요. 천안도 지금은 아무도 희망대학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학교죠. 그런데 이 상명대 천안조차도 디자인 학부를 보시면 작년에 평균 백분위가 약 77%예요. 3등급 컷이 23%인 건 아시죠? 77%면 2등급 후반 2.9등급, 2.8등급 정도 나와야 상명대 천안 디자인 학부 실기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백분위의 개념과 등급의 개념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등급과 백분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1등급 얼마 전에 6월 전국연합과 6월 모평을 보셨죠? 6월 전국연합 성적표나 6월 모평 성적표를 좀 꺼내놓고 본인의 성적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96%까지가 1등급이에요. 백분위 96%까지가 1등급인 거고 백분위 89%까지가 2등급인 거죠. 그리고 백분위 77%까지가 3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학교들을 보면 백분위 75% 밑에인 학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 밑으로 백분위가 76% 밑으로 내려가면 내 실기 실력이 정말 전국 원탑이 아니면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기 실력을 중간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이 학교에서 공개한 평균 백분위 성적 정도는 나와야 좀 안전하게 그 학교에 도전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시겠어요? 여기도 서울여대예요. 수시에서 실기 100%, 성적 1도 안 보는 학교죠. 네, 정시로 넘어오는 순간 수능 60%에 실기 40%. 보시면 국영수탐 중에 택 3개, 즉 국영탐 하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각디자인 전공 88.39입니다. 실기 전형인데 비실기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정시에서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좀 낮춰서 나는 공예 전공으로 가겠다. 79.92죠. 79.9이면 지금 3등급 받은 친구들이에요. 즉 서울여대 수시에서 실기 100%로
선발하는 서울여대조차도 정시로 넘어가면 3등급 이내의 백분위를 받아야 실기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자, 단국대하고 가천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서울권 아니라 경기권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단국대 시각디자인 커뮤니케이션과를 보시면 83.44예요. 다시 얘기하면 2등급 중반 정도 받는 친구들이 실기 전형에서 합격하는 학교라는 거죠. 가천대도 비슷한 상황이죠. 가천대 기초디자인으로 시각디자인과 입학한 아이들 성적을 보니까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요. 81%. 즉 2등급 후반인 친구들이 실기 전형에서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시 실기를 준비하는 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능 준비를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은 내신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정시 실기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빼서 실기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하던 시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 실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디자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과 수학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림 공부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언어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숫자를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미지를 가지고 공부하느냐의 차이지 그림도 공부예요. 이 미술 공부를, 그림 공부를 공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기력은 절대 향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실기 학원을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실기 학원을 3년을 다니든 5년을 다니든 항상 실기 실력이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공부도 예습과 복습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습과 복습이 뭔지는 한번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입시 실기에서 보는 실기 종목들을 보면 디자인 공예 쪽은 기초 디자인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많죠.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물 수채나 정물 수채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보고요. 특히 만화나 영상 애니 쪽은 실기 종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내가 지금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실기 종목을 보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기 유형과 같은 유형인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작년도 서울대 디자인학부 실기 주제입니다. 1번과 2번으로 문제가 제시되고요. 1번 문제는 정지용의 시를 가지고 시집의 표지를 디자인하는 거고 문제 2번이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했던 문제죠. 시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를 기념 조형물로 디자인해라. 그리고 이것을 그리는 게 아니죠. 투시도와 측면도로 표현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투시도와 측면도라는 개념을 미술하는 친구들이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기술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투시도와 측면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문이 주어지고 이게 논술형 약식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지문이 주어지고 주제를 설정하고 디자인 제작 의도를 설명해야 되고 소묘도 해야 되고 이 디자인 제작 의도에 맞게 기초 디자인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주어지는 지문들이 미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문들이 주어집니다. 철학 또는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또는 IT. 그래서 미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해서 작품을 하게 하는 게 서울과기대의 실기 유형이고요. 국민대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제시됐어요.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뒤에 나오겠지만 홍대 면접 문제에도 나와요. 작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전시회가 정말 매스컴에서 대서특필되면서 매우 오랫동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대형 전시, 큰 전시
드물게 볼 수 있는 전시들은 한 번쯤 봤었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이렇게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자, 자동차, 테이블, 의자, 나무 그림이 주어졌고 이것을 입체적 형태로 전환해라.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담긴 다시점 양식을 적용해서 그려라. 굉장히 까다로운 실기 주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국민대의 실기 유형이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매우 평면적인 사물 이미지들을 던지고 그 평면적인 사물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역동성이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공간감을 표현하게 하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약간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회화 쪽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서양학과 실기 주제인데요. 보시면 문제가 이거예요. A4 용지를 자유롭게 변환시켜서 그려라. 단 칼을 쓰지는 말어라.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볼펜으로 서술해라. 이 문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주어졌어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받고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수채화 문제는 더 어렵죠. 하나의 의태어를 선택해라. 근데 의태어가 밑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가 알고 있는 의태어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즉 회화라고 해서 묘사력만, 표현력만 좋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기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 즉 회화 쪽이죠. 지문 3개를 주어졌어요. 내 키가 작아졌다. 빛의 양과 교실이라는 공간을 고려해서 그려라. 뭘 그리라는 걸까요? 그런데 신체 일부는 그리지 마라. 이화여대는 그 전까지 항상 인체 소묘가 나왔던 학교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신체, 인체를 그리지 말아라. 각 대학마다 해마다 실기 유형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기 유형을 바꾸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의 표현력이나 묘사력을 보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 주제 발상 능력,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실기를 통해서 한번 평가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실기 주제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에서 작년에 어떤 잡지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건국대 디자인학부 학장이. 그 전까지 2019년까지는 아이디어를 20점만 평가하던 건국대가 표현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건국대가. 근데 이제 작년부터 생각, 아이디어를 40점. 아이들의 어떤 묘사력보다는 발상 능력, 창의력, 주제 해석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학원에서 너무 패턴화되고 정형화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본인의 실기 실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주제들을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또는 정보 시간에, 기술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다양한 실기 주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라든가 기초 지식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점점 해마다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기 주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술대학을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기초조형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 그리는 실력이죠. 묘사력. 묘사력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주제를 너만의 생각으로 해석해봐라.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점으로 네 생각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네 생각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시각화해봐라. 이게 실기력인 거고 단순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그린다 이거는 실기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미술대학에서 원하는 실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